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자,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죠? 볼까요? 주요 유적은 바닷가나 강가에 자리 잡고 있다. 아니,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신석기 시대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자, 보시면 주요 유적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강가나 해안에 주로 신석기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주춧돌을 이용해서 옹집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건 기둥 밑에다가 돌을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 주춧돌이라고 하는 건 청동기 시대. 자, 그 다음에 부뚜막을 만들었다. 부뚜막이라고 하는 건 불 때는 아궁이 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부뚜막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뚜막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온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돌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시대냐면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설명. 자,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등에 이어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 자,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리고 눌러찍기 문토기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신석기 후반기부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인 토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배나 옷감을 짜서 입거나 그물을 만들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원시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맞는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조선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한 무제의 침입을 계기로 한 무제가 쳐들어와서 요령에서 한반도 북부로 중심지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심지가 이동을 한 거는 한 무제의 침입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의 침입이냐? 연나라 진계의 침입이죠. 연나라 진계가 기원전 3세기경, 기원전 3세기 전후 하는 시기에 이 시기에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와서 이 요령지방의 약 2천여 리의 땅을 모두 다 차지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 또는 대동강 유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지가 옮겨졌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탁자식 고인돌 미성유식 토기 잔무늬 거울을 통해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건 거, 미, 탁, 비 이렇게 네 가지 유물 유적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거, 거친 무늬 거울, 미, 미성유식 토기, 탁, 탁자식 고인돌, 비, 비파형 동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거, 미, 탁, 비라고 알려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인데 거친 무늬 거울인 거죠? 잔무늬 거울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렸죠. 자, 위만 집권기에는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의 소국인 진국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였다. 자, 위만 조선 시기에 한반도 남부의 소국, 진나라죠. 진국. 그래서 진하고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였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에는 고조선의 팔조법이 기록되어 있다. 팔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설명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해지는 건 몇 개? 3개. 네, 실제로 전해지는 건 3개. 자, 여러분 해설 읽어보시면 실제로 전해지는 건 3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건 틀린 설명은 아니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 네,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왕 아래 가축 이름을 딴 여러 가들이 있어 이들은 사자, 대사자 등을 거느리고 행정구역의 사출도를 독자적으로 다스렸다. 자,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마가오가 구가 저가를 말하는 거고 또 이런 사료가 있는가 하면 실제 부여에 관한 사료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축의 이름을 따서 6 관직의 이름을 정했다. 그럼 이제 거기서 6관직이라는 건 마가오가 구가 저가 대사자 사자 뭐 이렇게까지 합치면 6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사자 사자는 뭐 가축의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따서 6관직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해도 이 사료도 부여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가, 짐승의 이름을, 가축의 이름을 딴 가. 그리고 사출도. 사출도는 마가오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해요. 왕이 있긴 있지만 왕은 그냥 이 5개의 부족을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죠. 사실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통치가 다 각각 따로따로 있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출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나라는 어디냐? 부여네. 그래서 부여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나라에는 사조목의 법률이 있었다? 맞아요. 부여에는 사조목, 고조선 팔족법. 그럼 사조목은 4개겠죠? 4개? 4개는 뭘까요? 4개의 법은. 일단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 가늠한 자는 죽인다.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불어준다. 그래서 4가지의 법률이 있죠. 맞아요? 자,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 10월 아니고 12월에 무천 아니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열렸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특산물로는 말, 주, 옥, 모, 비, 가 있었다? 맞아요. 자, 요거랑 그리고 동해의 특산물은 단과 반이라고 했었죠. 단공, 과하마, 반어비. 자,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 장사를 지냈고 맞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내용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사료에 나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고. 왕의 장례에는 옷값을 사용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여. 자, 이 중에서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발해 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왕이 대조영이죠. 1대 대조영. 자, 발해를 처음으로 건국한 왕으로 처음 국호는 진이었다. 자, 진에서 나중에 이름이 발해로 바뀌죠. 자, 그럼 발해로 바뀌었을 때 왕은 누구? 역시 고왕. 똑같이. 그러니까 진이었을 때도 고왕, 발해로 바뀌었을 때도 고왕이죠. 발해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책봉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아예 발해로 이름을 바꾸죠. 맞아요? 자, 무왕,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을 공격을 했다. 맞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장문유를 시켜서? 자, 그러면 이렇게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을 공격한 이유는 뭐예요? 흑수말갈 때문에.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괘씸해서 흑수말갈도 혼내주고 당도 공격하고 그래서 이때 당을 공격하게 되고 이때 공격받은 당은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기도 하죠. 신라 성덕왕한테 발해를 공격하도록 시키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맞죠? 자, 문왕 때는 건흥연호를 사용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지금 제가 뭘 쓴 걸까요? 발해의 연호를 순서대로 쓴 거예요. 자, 고왕은 천통. 그 다음에 무왕.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고, 무, 문, 선 순서대로잖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자, 그러면 고왕 때는 천통, 무왕 때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 선왕 때는 건흥. 물론 대흥 보력이죠. 밑에 보력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냥 천인, 대, 건 순서구나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좀 덜 하지. 그쵸? 좀 덜 헷갈리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은 건흥, 문왕은 3번째인데 건흥연호가 아니라 대흥연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건흥이 아니다. 건흥은 선왕 때 연호다. 이것도 막 여러분이 막 고왕은 전통, 문왕은 뭐 이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천인, 대, 건 순서지.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력은 여러분이 따로 외워놔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막 너무 이렇게 막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나중에 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훨씬 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틀린 설명. 자, 선왕,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네, 가장 전성기.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4번까지 풀어봤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주신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 자연 촌락 4개 묶어서 행정촌으로 다스린댔죠. 호수와 전담의 면적, 가축, 과실나무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민정문서, 그리고 신라 장적, 촌락문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옳은 것. 이 문서는 나라에서 파견된 촌주가 기록했다. 촌주가 기록한 건 맞지만 나라에서 파견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토착민이거든요. 아이고. 토착민. 자, 그 다음에 매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조사는 매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매년 조사해서 매년 기록으로 남겼다는 뜻이겠죠. 매년 남긴 게 아니라 3년마다. 자, 호는 인정의 다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눴다. 가호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9등급. 인구는 성별, 연령별 6등급.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노급과 시급에 대한 기록은 없죠. 아예 없어요. 노급과 시급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다. 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6번 가볼까요?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라 안에 여러 군현의 공부를 배치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셈이 공급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도적이 일어났는데 그 도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주, 사벌주의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이 일어났어요. 언제?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은 9세기 후반 신라 말기의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발해가 망했다. 발해는 926년이고 이때는 진성여왕이 아니에요. 더 뒤.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했다. 국학을 설치한 건 신문왕 때.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했다. 최치원의 시무십조, 최치원의 건의가 바로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청해진은 흥덕왕 때. 신라 하대긴 하지만 신라 하대 중에 좀 앞부분이죠. 그래서 흥덕왕 때. 자, 이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최치원, 그리고 삼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을 편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성여왕의 업적이에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7번.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우리가 막 연도까지 삼국시대 고대의 연도까지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은 좀 기억을 하는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금방 풀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한국사 우리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 시험을 봤겠지만 여러분 시간도 맞춰서 문제를 풀었겠죠? 한국사 몇 분 정도 풀어야 될까요? 원래는 다 20분씩이어야 되지 5과목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시험을 보는 시간이 한국사에서 20분을 써버리면 영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어한테 시간을 좀 빼줘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고 제시문 같은 것들이 길고 하면 그러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때야 되냐면 이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면은 막 내가 암기하고 있으니까 옆에다가 막 써놓고 해야지 시간이 없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장을 읽고 X, 읽고 O, 읽고 X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마킹까지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냐면 13분, 한 2분 정도? 그 정도 시간으로 단축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마킹까지 하는 데까지 13분, 맥시멈 13분. 나머지 시간은 빼줘야 돼. 다른 과목에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한국사 20문제니까 1분에 한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정말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OX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 중에서는 아예 연도를 알고 있어도 괜찮고 아니면 시기를 연도까지는 나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이게 4세기인지 5세기인지 6세기인지 좀 이렇게 크게라도 알고 있는 게 문제 푸는 훨씬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문제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자,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서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가서 평양성을 공격했다. 여기서 왕이 나오고 고구려 왕이 나와요. 왕이 2명이 나와. 자, 그런데 지금 왕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평양성을 공격했으니까 고구려는 아니겠지. 고구려 평양성이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냐? 백제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이 371년에 지금 평양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죽었냐? 고구려 왕 사유가 싸우다가 죽었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구원 왕이 전사한 내용이에요. 고구려 고구권 왕이 전사한 내용이죠. 371년이니까
4세기 후반이겠죠. 4세기 후반.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이제 어디를 쳐들어갔어? 백제를 쳐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백제 왕의 도읍 한성을 함락시켰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성을 함락한 왕은 고구려 누구? 장수왕.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쳐들어가서 한성을 한성 함락을 시킨 일이다. 자, 그럼 이건 언제냐? 장수왕이니까 5세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475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연도를 알아도 좋지만 나머지 사건까지 우리가 연도를 다 알 수 없으니까 4세기 후반, 5세기 후반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어느 왕이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고국 원왕 다음에 고구려라고 치면 고국 원왕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왕은 누구냐면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럼 요 사이에는 지금 고구려 왕으로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자, 고국 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고국 원왕이 나왔으니까 소수리망 아니면 장수왕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리망이나 장수왕을 소수리망이나 광개토대왕을 찾으면 되는 거지. 요 둘 사이에 들어갈 왕이니까. 자, 그럼 봅시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자, 앞에서 고국 원왕과 장수왕 사이에는 소수림왕이거나 아니면 광개토대왕이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고 백제로 따지면 비유왕, 우리가 배웠던 왕 중에서는 비유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광개토대왕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1번일 것이고 연도를 뭐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지만 5세기 초 40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고구려 태조왕이 옥저를 점령했다. 태조왕은 1에서 2세기, 고이왕은 3세기, 그 다음에 지증왕은 6세기. 자, 몇 세기만 알아도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삼국통일 과정과 그 즈음에 있었던 고대의 사건들이죠. 자, 소브리주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연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소브리주 설치가 671년, 사일수 대첩이 612년, 백강전투가 일본이 쳐들어와서 백제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백제 부흥군을 663년. 그래서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 중이니까 지금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죠. 675년.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하면은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9번. 자,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는 화엄경에 일체 무에 있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구절을 따다 이름을 무해라고 하고. 자, 우리가 무해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배웠지? 무해라고 하면은 누구밖에 없냐? 원효죠, 원효. 무해 나오면 원효죠. 무해라는 게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자유, 뭐 자유롭다, 뭐 이런 거. 자,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교화하며 읊다가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자,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주문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된다. 불교를 일반 백성들한테 전파시킨 거죠. 이거는 불교의 대중화 중에서 무슨 사상? 요거는 아미타신앙. 자, 아미타신앙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정토종이라고도 그래요. 자, 아미타신앙 또는 정토종, 원효의 사상이죠. 자, 원효의 불교 대중화 중에 아미타신앙이나 정토종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은 뜻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를 찾아라? 원효를 찾아라. 보통 여기서는 원효를 물어보거나 의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1번,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었다. 의상. 이거는 그냥 저서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의 저서야. 이건 그냥 암기. 자, 그 다음에 신문, 화쟁론. 자,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원효의 사상 중에 중요한 화쟁. 그쵸? 화쟁이 들어가잖아요. 화쟁이 들어가면 화쟁은 누구 사상이에요? 원효 거잖아. 원효지 뭐. 그래서 신문, 화쟁론. 자, 화쟁 사상이라는 게 융화, 조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효지. 뭐 100% 원효지. 자, 그 다음에 법상종을 개창했다. 원효는 법성종. 네, 원효는 법성종이고, 자, 법상종은 진표. 그래서 틀렸고. 유식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당의 서명사에서 학설을 설파했다. 자, 우리는 유식불교만 나와도 무조건 원칙. 유식불교 나오면 원칙. 네, 유식불교만 나와도 뭐 볼 거 없어. 그냥 원칙이야.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원효를 찾아라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던 거죠. 정답은 2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 밑줄치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은 여러 가지 과감한 조처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는데 혁신정치를 대체적으로 일단락지은 즉위 11년에 칭제건원하고 칭제건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고 칭하고 그 기반 위에 이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칭제건원만 봐도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황도, 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왕? 고려시대 왕권을 강화했는데 칭제건원했다. 누구? 광종. 네 번째 왕인 광종. 그리고 광종 하면 우리가 탁탁 생각이 나야 돼요. 노비한건법 과거지. 뭐 제위복 뭐 이런 거 탁탁탁 생각이 나야 되겠죠. 자, 그럼 노비한건법이 실시되었다. 오케이. 제위보를 설치했다. 빈민구제를 하기 위한 보호를 이때 만들었죠. 맞고.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맞고. 자,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했다. 12목은 지방관을 파견한 거잖아요. 자, 상주하는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한 건 어느 왕 때? 성종. 네, 성종.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자, 여러분 이 정도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11번 가볼까요? 자,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양계 지역에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자, 고려는 5도 양계 체제고요. 5도에는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맞네요? 자, 속현보다 주현의 수가 많았다. 자, 속현하고 주현 중에서 어떤 게 더 숫자가 많아요? 속현의 수가 훨씬 많죠. 한 300개? 300여 개. 주현은 한 100여 개라고 했어요. 실제로. 속현은 지방관이 없고 주현은 지방관이 있고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안 된 지역보다 적은 거죠. 자, 성종 때 5도 양계 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성종 때 5도 양계 체제가 완성되었다. 아니고 현종 때 5도 양계 체제가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예종 때 속현의 간무대 임시수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수령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역에 간무라는 임시수령이 파견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리고 기역과 리을이 맞겠죠. 맞는 설명이겠죠. 그러면은 옳은 것을 골라라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자,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최충원과 최우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최충원, 최우. 자, 최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정방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자,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고 이거는 최우가 자기 집에다가 설치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방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정방 아니고 이 자리에 뭐를 설치해서 국정을 총괄했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교정도감. 그렇죠.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국정을 총괄했다 하면 맞겠죠? 네, 이거 딱 빼고 그거 넣으면 맞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 일단 정답은 1번이고. 자, 나머지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일단 봉사 10조를 최충원이 왕에게 올린 건 맞는데 그때 명종한테 올린 거냐? 네, 명종한테. 최충원이 왕 여러 번 교체한 거 알죠?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까지 그래서 왕을 한 5명을 쫙 교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봉사 10조를 올렸던 건 명종한테 올렸었고요. 자, 도방을 부활시켜서 군사적인 기방을 강화했다. 자, 도방이 원래 누구 거였지? 원래는 경대승 거였죠. 그런데 이 경대승의 도방을 다시 부활시켜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도방을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누어서 확대했다. 이거는 누구의 업적일까요?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누어서 확대시켰다. 이거는 최우의 업적이에요. 자, 도방을 부활시켰어. 원래 없었지. 경대승 거였으니까 경대승 죽고 나서 없어졌었어요. 자, 도방을 부활했어. 그러면 최우. 그런데 그 도방을 다시 나눠서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눠서 더 확대시켰어. 그러면 제가 최우라고 했나요? 아까 최충원. 그리고 이건 최우. 알겠죠? 그래서 최우와 최충원 구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나누어서 오히려 나눠서 더 키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최우. 이렇게 설명하면 최충원. 알겠죠? 그래서 도방이라고 하는 건 원래 경대승 거였지만 이걸 부활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최충원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진강 후로 책봉되고 흥령부를 설치했다. 최충원. 이거 당연히 최충원이고 최우는 그러면 진양후 그리고 진양부를 설치했어요. 진양후, 진양부. 진강후, 흥령부.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그쵸? 거의 최충원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요거까지 두 개 다 몰라도 되고 그냥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돼요. 한국 사람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두 개 다 몰라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니고 요것만이라도 진강후, 흥령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최충원이구나.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윤관이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지방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구성을 쌓아 주둔시켰다. 자, 윤관이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은 거죠. 자, 그러면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거다. 여기다 써볼까요? 동북 구성 축조. 자,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거는 어느 왕이냐? 1107년에 여기는 예종. 1107년에 예종 때 별무반을 만든 건 숙종, 하지만 이거를 끌고 여진을 쫓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은 건 예종이라고 했죠. 자,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 천도를 단행했다. 강화로 천도한 거는 언제냐? 1232년에 최우 집권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1차 끝나고 2차 전에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침입이 일어나죠. 쳐들어와요. 몽골이 너네 왜 천도했어? 그럼 쳐들어오는데 자, 어쨌든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건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였더라?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편하냐면 이거는 몽골이냐 거란이냐 여진이냐 요걸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먼저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서희의 단판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거란이야 여진이야 몽골이야? 거란이지. 거란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란이야. 그리고 거란의 이제 몇 차 침입인지 생각해야 되겠죠? 1차는 서희,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누가 막았는지만 체크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란의 1차. 자, 거란의 1차 침입 때 그러면 거란의 1차 침입이면 왕으로 하면 언제냐면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 때 서희의 강동 육주 획득. 알겠죠? 거란의 1차 침입이구나. 그럼 왕으로 하면 성종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강동성 전투에서 대요수국을 물리쳤다. 자, 강동성 전투에서 대요수국을 물리쳤다. 일단 강동성이라는 거 나왔고 대요수국이 뭐냐면 거란이에요. 거란이 나중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몽골이 막 쳐들어오자 거란이 지금이 기회야. 그러면서 막 부흥운동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얘네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자, 그러면 또 이건 거란이잖아. 아니고 실제로는 강동성 전투는 몽골이 거란, 대요수국을 쫓아서 이 거란이 고려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동성 전투라는 건 몽골과의 첫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강동성 전투라는 건 여기다 써볼게요. 몽골과의 첫 접촉.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몽골과의 첫 접촉. 몽골이랑 처음 만났지 이때. 뒤에서 지금 몽골이 쫓아오고 있고 대요수국인 거란이 고려로 쳐들어와서 강동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과 연합을 해서 거란을 쫓아내게 돼요. 대요수국을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요수국이 거란이긴 하지만 요때죠. 몽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자,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면 언제냐면은 1033년에서 1044년. 저는 그냥 지금 연도를 썼지만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자, 거란이 1, 2, 3차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뒤에 이제 또 거란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여진이 쳐들어올지도 모르지. 그래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덕종에서부터 정종 때까지 쌓은 게 천리장성이죠. 어쨌든 거란 이후에, 3차 침입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자, 별무반을 편성한 건 동북구성 축조 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연도로 써보면 1104년 숙종. 왕으로 하면 숙종, 1104년 숙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107년에서 1232년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물어봤죠? 일단 거란이랑 관련된 건 안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별무반도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대외관계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 순서 물어봐라, 순서를 골라라 라는 문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우리 테스트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2번이었고요. 자, 14번 갑시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은 원의 개국대장공주와 결혼했고 원무종의 지위에 기여하여 심양왕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양왕에 즉위하게 된 게 이 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 나는 고려 왕이야. 근데 나한테 원나라 황제가 벼슬을 하나 더 준 거야. 나는 두 개가 된 거지. 하나는 심양왕, 하나는 고려왕. 자, 그리고 사림원을 설치했다. 요게 또 결정적 힌트가 되겠죠? 아, 사림원 설치 개혁기구. 그러면 어느 왕? 충선왕. 충자 붙은 왕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충선왕이라고 했어요. 아, 충선왕이구나. 자, 그러면 충선왕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1번 만권당을 설치했다. 자, 만권당은 어디에다가? 원나라 연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경 아니고, 아니, 연강이라고 썼네. 연경에다가 설치하게 되죠. 원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충선왕 같은 경우는 자, 이 사람은 원나라에서 자랐던 시간이 되게 길고 있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친척들도 다 거기 있고 친구들도 거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려에 와 있는 것보다 원나라에 있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왕이야 지금. 왕인데 나는 고려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원나라에서 편지만 보내서 정치해야지.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한참 몇 년 동안. 그 정도로 나는 원나라가 좀 좋아. 편해. 그리고 이 사람은 원나라 연경에 보낸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원나라 연경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죠. 책이 10,000권, 알죠 여러분? 책이 10,000권 있으면 도서관이랬죠? 그래서 도서관 및 학문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원나라 학자들이 교류하도록. 그래서 이때 교류한 학자들이 이재현이라는 학자, 우리 고려에, 그리고 원나라로 하면은 조맹부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나라 조맹부와 우리나라 이재현이 서로 교류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만권당 설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찰리변이도감을 설치했다. 찰리변이도감은 충수광. 자, 그 다음에 정치도감은 충모광. 자, 일본 원정은 단행했다. 일본 원정 2번 어느 왕 때? 충렬왕 때. 요거는 충렬왕.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물어보는 유형으로 나온 거예요. 자, 만권당, 사림원, 그러면 충선왕. 충선왕이 가장 시험에는 잘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찰리변이도감이나 정치도감이나 이런 거 개혁기구죠. 이런 개혁기구는 제시문으로 잘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15번 봅시다. 자, 밑주치 왕의 제비 시기에 일어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 이현종이 말하기를 변방과 후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십시오 했더니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이현종에게 선물을 줬다.
선물을 내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변발과 호복을 풀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발과 호복은 몽골의 풍습이고 몽골풍을 폐지했다. 자, 몽골의 풍습을 없앴다는 건 원나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단원 자주정책, 단원 자주정책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공민왕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공민왕 제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 1번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결국에 이 요동정벌을 이성계한테 갔다 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되돌아와 버리는데 그게 위화도 회군이지. 그러면 우왕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자,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게 되어 이게 공민왕의 대표적인 업적이고, 자, 쓰시마섬을 토벌했다.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토벌하게 했다. 왜구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면 어느 왕? 창왕. 과전법을 실시했다. 고려 말에 이때는 뭐 거의 이성계가 정권 잡은 다음이니까 공양왕. 자, 이 중에서 공민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쌍성총관부 탈환, 그리고 뭐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 뭐 몽골풍 폐지, 관제 복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여기서는 이 공민왕의 업적을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공민왕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과 해라는 단어가 딱,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정과 해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해야 되겠네? 정해 쌍수예요. 자, 우리가 정해 쌍수랑 세트가 뭐예요? 도노점수가 세트잖아. 자, 그러면 정해 쌍수와 도노점수라는 건 선정과 지혜를 같이 잡고 문득 깨달은 후에 점진적 수행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진울의 조계종. 자, 그리고 진울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무슨 결사? 수선사 결사. 그래서 요 두 가지. 진울은 조계종하고 수선사 결사지. 자, 그럼 1번 수선사 결사를 제청하였다. 예. 그래서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죠. 자, 강진의 만덕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만덕사면은 무슨 결사? 백년결사. 백년결사 요새의 백년결사. 자, 속장경의 제작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속장경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교장이에요, 교장. 그래서 교장의 간행을 주도했다. 의천. 유불일치서를 주장했다. 진울의 제자인 해심.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1번. 그래서 승려 물어보는 문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그래서 특히 원효와 의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울, 그 다음에 의천 구별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17번. 자, 다음 제도가 실시된 시기의 왕의 업적.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자, 6조는 먼저 모든 직무를 다 의정부한테 허락을 맡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6조가 강조된 거예요? 의정부가 강조된 거예요? 의정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래요. 왕의 전지를 누가 받냐면 의정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전지라는 건 이제 명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6조에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누구의 역할이 강조되냐? 의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다만 2조의 뭐 병조의 제수, 군사, 형조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형수에 관한 일이나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이제 왕이 직접 처리한다. 근데 나머지는 의정부한테 많이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된 거죠.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가장 대표적인 왕은 세종이죠, 세종.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도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6조 직계제가 실시된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6조 직계제는 태종이죠. 네, 그리고 세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태종 때 6조 직계제를 실시하다가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갔지. 그 다음에 세조 때 다시 6조 직계 실시했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종 때 다시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시험은 세종만 거의 물어봐요.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냐 육조직계제냐 물어보는 거 봤어? 없어. 알겠죠? 안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육조직계제는 태종, 세종. 의정부 서사제 나오면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세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이걸 가지고 막 성종인가?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없어. 알겠지? 또 괜히 헷갈리게 했나 내가? 아니 또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종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누굴 물어본 거야? 세종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 세종에 관한 내용을 골라볼까요? 호패법을 실시했다. 태종. 이 시해가 반란을 일으켰다. 세조. 농사직서를 편찬했다. 이게 최초의 농서잖아요. 세종. 그 다음에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추진한 건 태조. 그래서 이 중에서는 세종을 찾아라. 정답을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봅시다. 여기서 이제 왕만 알면 되죠. 오히려 우리가 고대에는 시기를 좀 정확하게 알면 되죠. 여기는 왕만 알면 돼요. 자, 개유정난은 언제? 사실 일어난 건 단종이긴 하지만 수양대군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거고요. 을사사화는 우리가 사화 기억나요? 무, 갑, 기, 을 순서였었지? 을사사화는 명종. 자, 기묘사화는 중종. 무오사화는 연산군. 그래서 무, 갑, 기, 을 순서였으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개유정난, 그리고 무오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순서대로네요. 기, 리, 디, 니 순서대로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 그쵸?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19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임진왜란 때의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제가 연도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1593년 1월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죠. 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왜군을 대파했다. 1592년 7월에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왜군 2만여 명의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군관민이 왜군 2만 명을 진주성에서 격파했다. 이거를 1차 진주대첩이라고 그래요. 진주대첩 같은 경우는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1차, 한 번은 2차 진주혈전이라고도 하는데 1차는 김시민이 막았지만 일단 성은 지켰죠. 김시민은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천일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돼요. 1차 진주대첩은 1592년 10월에 자,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남겨진 12척의 배를 이끌고 왜군 300여 척을 격퇴했다. 명량대첩이겠지 이거는. 그래서 1597년 9월에 이건 정유재란이니까 한참 뒤에요. 그쵸?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제일 먼저 나, 다, 가, 라 순서네요. 나, 다, 가, 라 순서네요.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연도를 체크했잖아요. 이건 연도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는. 자, 그래서 19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넘어가 볼까요? 20번에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네. 자, 봅시다. 조선의 중앙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거 제일 멍청한 지문이야. 이렇게 말했던 걸 그대로 제시문으로. 또 아무도 기억 못하고 나만 기억하는 거지. 이거 제일 멍청한 제시문이야. 제가 그랬었거든요. 자, 봅시다. 홍문관은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대제학의 장이다. 맞고. 자, 조선의 사원부는 발해의 중정대와 고려의 어사대와 같은 관리 감찰의 기능을 하죠. 자, 교서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지문이라고 했죠. 교서관은 교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교서관은 이제 출판, 왕실 출판사, 서적을 간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왕의 교서, 교지를 작성하는 건 어디서 해요? 예문관에서 하지. 예문관에서. 그래서 제일 멍청한 지문이다 라고 했던 거. 자,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네, 의금부 국왕 직속 사법기관, 승정원 비서기관, 왕권 강화기관. 맞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한번 보셔서 지금은 다른 거 잘 안 보이고 점수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공부냐? 나머지 틀린 제시문들 있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틀린 지문까지 해설지에 다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는 것까지가 공부. 알겠죠? 이걸 가지고 막 점수를 막 내가 너무 좋아. 물론 잘 맞으면 좋지.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당연히 그건 당연하지만 그거에 여러분이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그냥 하루 정도 기분 좋은 건 괜찮지만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복습. 내가 뭘 틀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틀린 것까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까지가 이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1차 모의고사는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아무튼 잘 정리를 좀 하세요. 모의고사는 거기까지 의미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